조경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이쪽도 이제 친윤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의 대상,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해오던 동지들 아닙니까? 저는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친윤계에서는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민다는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저는 장동혁 그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봤자 별 임팩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 의원을 제외하고 친윤계 당권 주자로 유력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친윤 아니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또 재구속이 됐고 4월 4일에 헌재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잖아요. 그 무리들, 친윤. 그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된 거거든요. 좀비가 이 당의 주인이라는 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같이 없어져야 될 좀비가 주인인 제1야당.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대 룰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더 섞어야 된다. 민심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준표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그냥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노이즈 마케팅. 네, 근데 다른 경쟁자를 좀 살펴보면 조경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이쪽도 이제 친윤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한 45명을 인적 쇄신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파 생존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아까 분화되려는 게 다시 뭉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요, 인적 청산은 필요한데 인적 청산을요, 이게 바람머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사람의 그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르는 그 사람의 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또 세심하게 인적 청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 이게 바람머리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인적 청산의 대상,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해오던 동지들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수를 괴멸시킨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그 오적을, 보수 괴멸 을사 오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큼은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청산도 이선 후퇴, 국회의원 사퇴, 이런 거는 아주 고강도지만 적어도 이선 후퇴 및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5명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또 친윤계에서는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민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 장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장 의원이 아니더라도 친윤계에서 한 명쯤은 이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른바 친윤계의 최대의 딜레마는 8월 전당대회라는 거를 기정사실화를 시켰고, 지금 지도부도 장악을 했어요. 송근석 지도부로. 근데 최대의 딜레마는 뭐냐. 전당대회에 내보내서 당선시킬 만한 주자가 안 보인다. 이게 친윤계의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문수 또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윤이 김문수하고 좀 연대를 하죠. 그런데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그 쌍권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참 화해하기 힘든 그 감정의 골이 깊이 패였거든요.
그다음에 쌍권뿐만 아니라 그때 야 김문수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예. 뭐 김문수 하면 이제 막 이골이 난다. 뭐 이런 친윤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불편해요. 친윤들은. 한동훈이 혹시 나오겠다고 해도 불편해요. 그럼 자기들이 누군가를 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장동영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근데 하시는 저는 장동혁 그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봤자 별 임팩트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장 의원을 제외하고 뭐 친윤계 당권 주자로 유력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 뭐 본인은 친윤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네. 저는 장동혁 의원이 나오면 좀 다크호스 되기도 힘들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구속까지 된 마당에 네. 이 친윤이라는 이 계파 자체가 네. 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뭐 여론조사에서든 아니면 뭐 당 내에서든 이 좀 계속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희 당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오늘 새벽에 또 재구속이 됐고 4월 4일에 헌재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망한 존재인데 근데 그 윤을 그 추종하던 그 무리들 친윤 그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좀비가 이 당의 주인이라는 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라져야 될 같이 없어져야 될 좀비가 주인인 제1야당.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대 룰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여론조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좀 줄어들거나 이런 측면이 좀 생길까요? 글쎄요, 뭐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전당대회 시기, 예. 예, 그 다음에 전당대회 룰, 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를 아직 그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예, 그 김기현 당대표 당선될 때 당원 투표로만 100%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했다. 작년 7.23 전당대회 때는 그래서 민심도 좀 반영하자 했고 8대2로 섞었어요. 예, 민심 20%. 근데 예, 지금은 더 섞어야 된다. 민심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예, 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요구가.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지는 뭐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때 되면은 뭐 친윤계 후보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지만 친윤계 후보가 있다면 여론조사 비율이 높았을 때 친윤계 후보는 힘들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 일이었고 4일과 5일에 복수의 조사기관에서 이른바 사후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나는 보수다. 나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다. 나는 요번에 김문수를 찍었다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당의 이 지휘권을 잡고 뭐 하는 건 안 된다. 그 사람들조차도. 나는 보수다. 그리고 나는 요번에 김문수 찍었다. 그 사람들조차도 친윤이 다시 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 이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여담일 수 있는데요.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바깥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비판하고 있죠. 지난 2일에는 뭐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그냥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노이즈 마케팅. 예, 근데 신당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만들 수는 있겠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근데 뭐 홍준표 1인 정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사람은 1인 정당. 예, 예. 없을 거라고 봅니다.